본회의 끝난 직후에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여러분이 해석하신 문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공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 글쎄 저는 단일 대우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랬지만 밖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느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죠. 어쨌든 부결됐으니까. 그런데 신호는 감지됐죠. 이것이 흔들릴 수 있고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다 빼고 그다음에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수사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좀 무리한 조항 다 빼고 그렇게 다시 특검이 올라왔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그대로 부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던져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결과가 나온 거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표, 2표 없이 그냥 부결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11월 8일 올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의 그 권력 지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아니라고만 받아들일 수 없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지금 이 친한계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우리 쪽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저녁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왜 친한계는 이탈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 당장 특검을 예를 들어 민변 출신의 특검을 쓰게 된다면 공천 개입, 이렇게 최근 드러난 공천 개입 의혹 등등을 수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크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 당시 이제 그 공천을 맡았던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럼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뭐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헤드를 맡았던 인사들부터 이제 수사를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당이 쑥대밭이 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이것에 동조하는 친한계, 적어도 친한계 의원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결 직전에 이미 친한계 의원들은 이런 식의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이탈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그 논리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논리입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등등 사건들은 이미 뭐 2년 정도 지나서 수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캘 게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특검이 발동되게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 예를 들어 민변 출신의 야당에 조금 더 유리한 야당 쪽에 성향이 있는 특검이 앉혀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의혹들부터 캐보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뭐 공관위원장 따로 있었고 인재영입위원장 따로 있었지만 그 총체적인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발동이 되면은 한동훈 지금 대표한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자폭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방송을 아침에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이 쑥대밭이 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한동훈 본인이 아니고 책임이 온다기보다는 양쪽 비슷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듣지는 않았고요. 이게 민변 특검,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변 특검이라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당을 전방위로 수사해서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혼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네,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물론 한동훈 대표도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재밌는 표현은 뭐였냐면 여기에 재보궐 공천 개입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에도 똑같이 전방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천하람, 그다음에 또 한 명의 개혁신당 의원 그 세 분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104표 반대표 안에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그다음에 또 이주영 의원인가요? 이 세 분도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3표가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 기자. 이제 더 해석이 되는 것이 그 취지인즉슨 이게 이제 친한계 의원의 얘기다 보니까 개혁신당 3명은 오히려 반대했을 것이다. 그럼 이탈표가 5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는 취지인데 네. 친한계는 안 하기로 그 전날 뜻을 모았다. 이건 결국 친윤계에서 다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당내의 역학관계 등도 고려한 발언이고 이 특검법 표결이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문제와도 지금 직결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었어. 아무튼 그 투표는 무기명 투표였었습니다.